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세기 초 건국 후 주변 지역들로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기원 1세기 중엽에는 사방 2000리로 영토를 넓혔으며 4세기 후반에는 고조선 고토를 회복하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원 391년에 집권한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북쪽으로는 비력, 동북쪽으로는 동부역,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하여 사방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광개토 왕릉비는 이러한 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광개토 왕릉비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중국 길림성 지반시의 중심지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높이가 약 6m에 너비가 1.4m에서 2m 가까이나 되며 지금까지 알려진 비석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석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개토 왕릉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 시조왕 고주몽의 출생에서부터 광개토 왕의 등장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서술한 다음 광개토 왕의 대외 원정 업적을 연차별로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묘지기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글자 수는 44행에 1775자나 됩니다. 광개토 왕릉비의 존재는 668년 고구려 멸망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멸망 이후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000년이 지난 1870년대 말에 와서 청나라가 중국 지반시와 그 주변 일대에 회인현을 설치한 후 땅을 개간하던 한 농부가 비석에 낀 이끼를 불태우고 비문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경 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만주를 정탐하고 있던 일본 육군 참모본부 소속 간첩 사코 가게 노부 중위가 광개토 왕릉 비문의 탁본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사작전을 기획하는 일본의 육군참모본부에서 무슨 일로 역사 연구 자료가 되는 비문의 탁본을 가져간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19세기 말 당시 일본 군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당시 조선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고 뒤이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며 만주를 타고 앉아 아시아의 맹주가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길에 나선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이론적 근거의 하나가 바로 임나일본부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란 고대 시기 일본의 기내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의 가야 지방에 설치했다고 하는 지배 통치 기관을 말합니다. 즉 임나일본부설은 기원 369년에서 562년까지 약 200년간을 야마토해가 한반도의 가야 지방에 진출해 임나, 그러니까 가야를 평정하고 백제와 신라로부터도 저공의 맹세를 받고 이후 한반도 남부에 계속 병력을 파견해 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두어 지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의 삼한정벌과 야마토 정권의 임나출변 기사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1880년 일본 육군본부에서는 황조병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의 삼한정벌과 응신, 인덕천왕의 신라정벌 등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한반도 침략 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대 일본이 조선을 통치했듯이 지금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며 신공황후는 한반도를 정벌함으로써 일본의 위신을 해외로 떨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해외 침략의 직접적 담당자인 일본 육군본부는 어떻게든 일본 서기에 실린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다는 기사를 입증하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일본 서기 외에 그 어떤 유적 유물과 같은 사료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던 임나 일본부설의 호황성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러던 차에 광개토 왕릉비의 탁본을 입수한 일본 육군본부에서는 일본 서기의 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여겼습니다. 일본 육군참모본부 편찬과에서는 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고대 일본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정벌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본 군부에서 마련한 연구 방향에 따라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일본의 역사 연구가 심화되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이후 근 100년간의 일본의 각급 역사 교과서에는 광개토 왕릉비문 모사본 사진과 함께 임나 일본부설이 게재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광개토 왕릉비문, 특히 신묘년, 그러니까 391년 기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역사를 왜곡 날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고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진출시켜 백제와 신라를 식민으로 삼고 북상하여 남하하는 고구려와 대격전을 벌여 한반도에서 패권을 다투었다는 내용으로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구상하고 제시한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침략적 학설의 기본틀로 이용되었습니다. 광개토 왕릉비의 신묘년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전,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도공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391년에 왔기 때문에 땡땡 건너 백잔을 격파하였고 동쪽으로 신라를 땡땡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광개토 왕릉비는 고구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신묘년 기사 문장의 주어가 어디까지나 고구려인 것이 틀림없겠는데 일본은 주어를 왜로 바꾸어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즉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91년 이후 왜가 백제나 신라를 공격해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역사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서기에서조차도 그런 내용의 기사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 시기 고구려가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92년에서 395년 사이에 고구려는 백제의 11개 성 이상을 함락시켰으며 그 후에는 수곡성 아래에서 또 예성 강가에서 백제와 싸워 크게 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392년에는 신라를 강하게 견인해 신라의 이찬대서지의 아들 칠성을 볼모로 받아들였습니다. 칠성이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므로 고구려와 신라가 상하관계 또는 군신의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원 고구려 비에서 고구려가 신라를 가리켜 동이 신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를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쪽으로 신라를 땡땡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는 비문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가 주어가 된다면 왜의 동쪽에 신라가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신묘년 기사의 주어를 왜로 읽으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임나 일본부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 사람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내건 침략주의 사상, 동조동근론이나 내선일체론의 역사적 근거의 하나가 바로 임나일본부 설이었습니다. 임나일본부 설은 한사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 일대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설치되어 중국의 식민지로,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자체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만 외부의 지배에 의해서만 문명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조선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개토 왕릉비는 천자의 나라로 자처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한 고구려의 위상과 광개토 왕의 영토 확장 업적 등 당대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간직한 귀중한 역사 유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에도 없는 사실을 꾸며내기 위해 광개토 왕릉비를 이리저리 난도질하고 한반도 침략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임나일본부 설이 여전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광개토 왕릉비에 얽힌 일본의 역사 날조가 과거의 일로만 치부될 수 없게 합니다. 감사합니다.